음식도 끝장 좋은 걸 먹어본 사람이 지금 현재 먹는 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아요. 자동차도 끝장 좋은 것까지 타보고 카메라 장비도 끝장 좋은 것까지 써본 사람이 지금 이 장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죠. 위로받아본 사람이 내가 되게 지금 힘들구나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 위로받은 적이 없어. 그럼 내가 힘든지도 잘 몰라요. 이게 점점 쌓이게 되겠죠. 쌓였다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횟수로는 한 올해 21년 강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말한 건 한 15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원래 그런 걸 되게 잘하고 좋아했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해서 지금은 하기 싫거나 힘이 빠진 건가? 아니면 갱년기인가? 뭐 그래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는 이걸 20년 했는데도 왜 어색하지? 매번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무 유치한 표현이지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더듬냐면요. 좀 생각이 많고 열정이 많고 지식이 좀 있고 이런 사람이 말을 더듬을까요? 아니면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 말을 더듬을 것 같으세요? 생각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버벅거릴 게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게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되게 의지도 있어. 난 열정도 있어. 아니면 난 해야 해. 이거를. 해내야 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내야 하거나 하고 싶거나. 그리고 근데 그게 좀 많은 경우.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버벅거리는데 저는 그 버벅거리는 게 약간 자동차로 치면 ABS 브레이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또 밟을 때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게 이렇게 쭉쭉 나가면 좋은데 내가 말하고 내가 뭘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저는 강연 초반이 딱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조금 극복하고 좋아져서 내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고맙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알게 되면 쓸데없는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골프를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골프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힘 빼세요예요. 그리고 성악할 때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힘 빼라예요. 어깨 힘 빼라. 네? 저희 선생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눈에 힘 빼라. 네? 눈에 힘 빼라. 넌 왜 이렇게 생각이 많냐?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자기 몸에 힘 들어가는 건 자기가 잘 몰라요. 제가 성악 전공할 때 저희 교수님이 너 왜 이렇게 노래에 열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뭐 Caro mio ben, credilmi almen, senza di te languì scel cor. Caro mio ben, 뭐 오 사랑하는 나의 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부르라면 전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뭐 사랑하는 님 나에게 오라 이렇게요. 근데 대학 다닐 때 Caro mio ben, credilmi almen, senza di te languisce il cor. 선생님은 왜 아버지 원수 갚듯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열과 성의를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고백하거나 그런 거는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다 비장한 것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어떤 색깔이. 막 non ta costare all'urna 뜻은 내 무덤가에 꽃을 바치지 마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만 잘 맞아. 사랑 그런 것이 군대 안 갔다 온 새끼들이 하는 것이 나 같은 해병대는 안 맞아.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왜 그랬던 것 같냐면 제가 화나는 장면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성장 과정에서. 이게 너무 화나는 장면이야. 너무 불합리해. 근데 화를 낼 수가 없는 상황에 오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화가 스프링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고 그게 조금만 잘못 가면 뭔가 이게 필요 이상의 열이 화거든요. 그렇잖아요. 핫팩을 옷에다 붙여야지 살에다 붙이면 화상당할 수 있거든요. 핫팩을 옷에다 붙여야지 왜 피부에다가 그냥 붙여요. 막 접착제 해가지고 여러 개를. 그러니까 그 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과의 거리감, 그 열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열이 나를 잡고 이렇게 흔들 수 있거든요. 그게 상처든 억울함이든 뭐 분노든 뭐 후회든 원망이든 그 무엇이 되든. 그러니까 누가 외로운지 아냐면 사랑받아본 사람이 자기가 외롭다는 걸 잘 알아내요. 그리고 음식도 끝장 좋은 걸 먹어본 사람이 지금 현재 먹는 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아요. 옷도 끝까지 좋은 걸 입어본 사람이 지금 이 옷이 어느 정도인지도 또 잘 알아요. 자동차도 끝장 좋은 것까지 타보고 이런 카메라 장비도 끝장 좋은 것까지 써본 사람이 지금 이 장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위로받아본 사람이 내가 되게 지금 힘들구나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 위로받은 적이 없어. 그럼 내가 힘든지도 잘 몰라요. 그건 마치 여성분들이 이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지면 안 아프거든요. 왜 안 아프죠? 단어가 너무 적절해요. 왜 안 아프다고요? 쪽팔리면 안 아파.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사실이 뭐냐면요. 아픔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아픔이 없어진 거하고 아픔을 그 순간 못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럼 언제 최고로 자기가 아픈 걸 잘 모르냐? 쪽팔리거나 경황이 없거나 날씨가 추운 날 자빠져도 잘 몰라요. 날씨가 추운 날은 왜 잘 모르는 걸까요? 맞아요. 몸이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몸은 고통을 잘 몰라요. 아니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내가 있어, 명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 이거 꼭 해야 돼. 이루어내야 돼. 그게 뭐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건 아니면 뭐 자기만의 그런 게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해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잘 아픈지 몰라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쌓이게 되겠죠. 쌓였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터지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터질 수 있어요. 엉뚱한 시기에. 아니면은 언제 터지나 봤더니 일이 계속 많으면 안 터져. 뭐 바쁘고 막 애를 키워야 하고 막 회사를 살려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면 안 터져. 근데 언제 터질까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터져. 아무 일도 없는데. 근데 그걸 너 주변에서 누가 알아주면 너무 땡큐야. 야, 그렇게 힘든 거
참았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그게 터진 것 같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러면 되는데 배가 불렀어. 지금 새벽에 남대문 시장을 가봐봐. 사람들이 살라고 막. 응? 근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두세 번의 폭발을 하거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외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에? 가족이 그러거나 최악은 누굴까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응? 네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뭐 옛날에 그때를 생각해 봐봐. 막 그때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도 했는데 요즘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터졌어. 근데 그러면 자기한테 말하는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나한테 말하는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나한테 말하는 내가 있는데. 그걸 심리학에서는 셀프 텔러라고 한대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는 좋은 날은 우리에게 말을 잘 안 걸거든요. 네. 꼭 안 좋을 때,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근데 되게 왜곡된 경우도 많아요, 그 소리가.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더 반대로 말하고 조그만한 여지를 더 크게 말해요. 왜? 그래서 저쪽에서 야, 아니야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더 동굴로 들어가면서 나를 찾아오라고 말해. 또라이. 내가 동굴로 더 들어가면서 날 찾아와. 마치 이런 거죠. 선글라스를 엄청 눈에 띄게 큰 거 끼워놓고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연예인들 공항 패션 봐보세요. 안 볼 수가 없어. 그냥 각각 다양하지만 너무 눈에 띄게 선글라스를 큰 거를 끼고 가는데 어떻게 안 봐요?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했으면 그냥 안 봤을 것 같은데 너무 눈에 띄게 하는 걸 갖고 근데 이 심리가 뭐예요? 나 봐줘, 나 보지 마. 되게 묘한 그 심리적 지점이 있거든요. 그 셀프 텔러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왔나 봤더니 이때까지 우리가 들은 소리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들은 소리는 뭐예요? 소리는 귀로만 듣지 않거든요. 소리는 눈으로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그 소리가 선명해지는 건 자기가 자기 마음에 겟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아니면 그 소리를 다 이렇게 딱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저 헛소리야. 안 들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러면 조금 덜 받죠. 그리고 인간은 물들거든요. 일종의 천 같아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들은 소리들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눈빛들. 내가 읽은 책.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피부로도 보고, 모든 걸로 우리는 다 그 소리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는 뭔가를 결정하거나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그 소리가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소리 없는 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소리 없는 소리가 탁 사람한테 말을 거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우, 몸 안 다쳐서 천만다행. 이런 게 딱 뇌에서 딱 스쳐가는 문구가 있어요. 그쵸? 근데 삼재인가? 올해는 다 안 돼. 이런 소리가 있어요. 소리 없는 소리. 그 언어가. 그게 평상시엔 진짜 잘 안 오거든요. 근데 뭔가 일이 안 됐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변수가 생길 때, 그런 때 주로 그 소리가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보통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런 상황을 대했을 때 보통은 우리 주변인이 우리에게 해주는 태도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받는 건 부모가 사는 방식이나 부모가 날 대해준 방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그 효과는 객관화인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쑥스러운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쑥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만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버벅대는 게 나와요. 나는 막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지금 내 몸은 너무 굳어 있고 그러면 어디에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생각은 막 지금 이만큼이고 내 몸 상태는 이 정도예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줘야지 이제 이게 합일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줄인다. 또요? 내 능력에 맞게. 오, 맞아요. 요가라는 말이 소와 쟁기 사이에 고리를 걸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가라는 말이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요가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요가는 레깅스가 아니라 요가는 소와 쟁기 사이에 고리를 걸다. 그러면 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소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그러면 쟁기는 뭐죠? 컨디션? 몸이라고 할게요. 내 몸으로 활을 쏘지만 몸을 컨트롤하는 건 뭐예요? 그건 또 사고야. 사고가 1mm 딱 흐트러지면 순간 어떻게 되느냐? 사고는 호흡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오는데 길을 모르거나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실제로 생물학적 호흡이 흔들려요. 그럼 흔들리는 호흡은 활이나 총을 쏠 때 이 호흡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 상태에서 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이 상태에서 마치 공기가 없는 곳에서 쏘는 것처럼 쏴야 되거든요. 이렇게 쏘면은 여기에 이만큼이 저기에 가선 너무 멀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활 얘기만이 아니라 스피치도 똑같고 노래 원리도 똑같고 영업도 똑같고 인간관계도 되게 비슷해요. 흔들릴수록 자기가 원하는 지점을 못 맞춰요. 그러면 뭐에 처음에 맞춰주는 게 좋냐? 몸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지금 내 긴장된 거에 맞춰줘요. 그리고 생각을 그래 조금 요 느낌대로 갈게. 가다가 찬스를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바로 몸을 생각으로 이끌어 올라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몸은. 그럼 몸 더 안 풀려요. 안 풀린 상태에서 뭘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오버가 돼. 그게 스피치든 리더십이든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나와 내 관계든 전부 이 원리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 처음에 생각과 몸이 있다면 이게 너무 괴리가 심하다면 어디에 맞춰주시라고요? 몸에 맞춰주고 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이 계속 얘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딱 틈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 몸이 녹으면서. 그러면 그때 딱 들어가세요. 근데 이러려면 객관화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객관화. 안 그러면 그냥 몸이랑 생각이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 몸이랑 생각이 붙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내 몸이랑 그냥 붙어버려. 생각이랑. 아니면 그게 과거의 자기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경우는 다양해요. 그게 올해서부터 온 건지 요즘에 있는 건지 그 둘이 나랑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그게 나야. 마치 그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뜨겁지 말라고 뭘 껴줘요? 홀더를 딱 껴주죠. 그러면 컵이랑 홀더랑 딱 들어가 있는 순간 얘네는 하나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설레일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인간의 온갖 감정들은 흔들리는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에서 내가 이렇게 나와서 내 과거든 지금 현재 상황이든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것들을 원할 때 첫 번째 작업 중에 하나가 객관화 작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자기의 과거의 상처든 아니면
때로는 열정이든 아니면 뭐 섭섭함이든 분노든 무엇이든 이제 그러고 보면 조금 달리 보이는 게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